예. 아마 조금 뭐랄까 명제 위주로만 좀 가다 보니까 조금 예제들이 많지 않느냐 했는데 예제들은 계속해서 이제 얘기들이 나올 건데 좀 필요한 어떻게 보면 이제 도구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갖고 온 거는 활동 문제로 빈칸 한번 채워보시라고 한 건데요. 이런 걸 하나 갖고 와봤어요. 이런 특징이 있는 얘를 찾는 거, 얘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거냐면, 요런 얘입니다. R이 있고, 얘는 단위원이 있어요. 그리고 A의 N승은 A가 되는 어떤 N이 있답니다. 그건 A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놈이 있을 때,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이런 녀석이 있을 때, 그럴 때, 뭘 해달라고 했냐면, 하나 더 붙여가지고 임의의 I를 갖고 와. 임의의 I. 아이디얼인 거를. 그런데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A 플러스 I는 물론 0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상환해서 봤을 때요. 0은 아닌 거. 이럴 때 조건이 하나 더 있어. 얘가 정역이야. 그러면 정역이면 그러면 임의의 것들이니까 얘가 체가 된대요. 내가 뭘 보일 거냐면 임의의 이런 녀석들에 대해서 A 플러스 I의 인버스가 존재한다는 걸 보일 겁니다. 오케이. 응? 교수님 그냥 대표원끼리 연산을 하면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I의 A 마이너스 I 승 한 개 1 플러스 I라서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걔네 여거는 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A의 인버스가 R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R이 체가 아닌 이상은 곱셈에 대한 여건이 없을 수도 있다는 그 문제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냐? 오케이. 그러니까 이 풀이 틀린 풀이라고요. 얘네 역을 구하라 그러면 풀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준 사형사상을 생각하고요. 가정을 다 넣어놓은 이유가 논의를 하다 보면 필요합니다. 여기에 A를 저쪽에 보내면 A 플러스 I잖아. 그러면 파이의 A의 N승을 보내. 이거는 정의에 의해서 파이의 A를 보내는 거랑 똑같죠. 이쪽은 이 파이가 환준동 서상이니까 보내가지고 N 거듭제곱을 해도 되겠죠. 얘는 뜻에 의해서 얘가 될 거고요. 맞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쳐다보려고 해요. 이 식을. 그러면 이항을 하면 이렇게 봐도 될 거고요. 0이 아니고 0 플러스 i죠. 여기서 본 거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다시 밑에서 쳐다봤을 때 한번 묶어내요. 그러면 a 플러스 i의 n-1 빼기 여기가 단위원이 있는 거였으니까 여기가 1 플러스 i의 0 플러스 i라고 밑에서 읽어줘야겠죠. 그러면 자, 요게 정역이라며. 맞죠? 이게 정역이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대. 그러면 두 개 0이 아닌 걸 곱하면 0이 아닌 게 돼야 되니까 그게 대우명제는 두 개를 곱해서 0이라면 둘 중 하나는 꼭 0이어야 돼. 근데 가정에 의해서 A 플러스 I는 0 플러스 I 0이 아니야. 밑에 항등원이 아니라 특성에 대해서. 그러므로 요게 꼭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다시 넘겨서 이항을 해주면 요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므로 아까 여기 n을 가정을 넣어야겠다, 맞죠? 2 이상이라고. 그래야 편하겠다. 여기서. 그러니까 n이 1이면요, 여기 가정에 n이 a잖아, 맞죠?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n이 어떤 2 이상의 자연수라고 해야 되죠? 그러면 얘를 다시 쪼개서 쓰면 a 플러스 i의 n-2가 1 플러스 i야. 오케이. 그래서 논리적으로 말이 되죠. 2 이상이기 때문에 요 기호가 의미가 있죠. 영승일 때는 1 플러스 i라고 정의하면 되니까. 그럼 a 플러스 i가 1 플러스 i니까 곱셈에 대한 여건이 당연히 1 플러스 i로 있겠네. 오케이. 그래서 a 플러스 i가 일반적으로 인버스는 얘로 택하면 되죠. done. 좋습니다. 그래서 얘가 정역인데 더 나아가서 임의의 원소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여건이 존재하므로 따라서 R 모드 I는 체이기도 하대요. 오케이. 이렇게 되면 아까 거랑 이렇게 말이 돌아가면 얘가 체면은 이 I가 결국은 극대 아이디얼이 돼야 되겠다, 맞죠? 이미 아이디얼이 다 극대 아이디얼이라고 엄청 신기한 환이다, 맞죠? 이미 것들이 저기 빈칸 채우기를 꼭 해보시기를. 그 다음 단원이 이제요, 환의 직적입니다. 아마 이거는 제가 그 예제들로도 들어줬기 때문에 여기서의 논의는 단순한 정의 이상의 게 필요합니다. 환의 직적. 오케이. 직적은 말 그대로 뭐하다? 두 개의 환이 있으면 얘네 환에 대해서 곱집합을 생각하고 이 곱집합 안의 연산을 어떻게 정의하자? R1, R2 더하기 S1, S2 이 순서쌍을 어떻게 연산하는 거냐면 성분끼리 연산하고 뿐만 아니라 성분끼리 어떻게 하자? 곱하자. 그렇게 하면 이제 새로운 환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R1, R2에 S1, S2를 곱할 때 R1, S1, R2, S2 이렇게요. 됐습니까? 그럼 얘도 환이 된대요. 만약에 특별히 if R1이랑 R2가 똑같은 R이에요. 그러면 R 크로스 R에 이와 같은 덧셈하고 곱셈을 생각하는 연산을 이렇게 하나로 줄여가지고도 씁니다. 됐습니까? 마치 평면처럼 생각할 때 곱셈 연산을 이렇게 두 번 쓰는 것보다 하나씩 한꺼번에 써주자 이런 말 뜻입니다. 좋습니다. 얘네들 중에서 lemma 의미 있는 도움 정리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둘 다 R1도 그렇고 R2도 그렇고 단위원이 있어요. 물론 이 노테이션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렇게 썼어야 돼. 서로 다른 단위원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 단원군 있잖아요. R1 크로스 R2는 R1 플러스 R2 기호를 뭐 곱집합이라고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가완성을 강조하는 정도에서 이렇게 그냥 쓴 겁니다. 이게 성립한답니다. 증명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 있는 단원은 각각에 있는 단원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단원에 해당되는 순서쌍은 각각에서의 단원들의 순서쌍하고 같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단원을 하나 꺼내면 CD가 1이 된다는 건데 좌변 연산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렇게 정의하자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 근데 1이 뭐지? 여기서 1이 정확하게 1R1에 1R2였잖아. 이므로 이렇게 써지니까 결국은 뭔 얘기지? 순서쌍 두 개가 같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네. AC는 1R1이고 BD는 1R2인 거라. 이 말의 뜻이 뭐지? 같은 말로 A in the U R1이고 B in the U R2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같다는 말은 이렇게 생긴 순서쌍은 여기서도 똑같은 순서쌍으로 쓰면 들어간다는 거죠. A, B는 UR1 직합 UR2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반대로도 똑같겠죠. 얘이면 얘가 될 거고, 얘의 말 뜻은 얘가 될 거고, 그 말의 뜻은 얘가 될 거고, 얘의 말 뜻은 얘가 돼.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어떤 이그젠플 때문에 그러는 거냐면, 이그젠플, 요 이그젠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R1, 1R2 당연한 얘기지만 얘네 두 개가 체야. 그러니까 가감승제, 그러니까 사칙 연산에 대해 자유롭고 곱셈에 대한 항동원, 단위원들이 각각 있을 때 이럴 때 이 적을 한 거 있잖아. R2. 얘네 했을 때 얘는 체가 아니야. 왜? 여기 봐봐. 이거는 심지어 정역도 아니야. 그러니까 요 얘가 주는 말이 뭐냐면 UR1, R2 얘네 둘 다 채면 얘네의 단원은 요거에서 덧셈에 대한 항동원 0,0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돼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않고 각각에서의 단원들의 곱이기 때문에 다가 아니라는 거죠. 맞죠? 나올 수 있는 게. 맞습니까? 요게 채면 그러니까 얘가 채가 된다면 이거 전체는 전체 평면으로 생각할 때 평면에서 원점은 뺀 건데 그렇지 않고 실제로 이렇게 두 개로 돼 있다는 거야. 어떻게 생겼다는 거지?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건가? 어쩌요? 십자가 모양으로 그러니까 표현컨대 얘가 R1이고 얘가 R2야. 이 전체가 채라는 말은 요 덧셈에 대한 항동원 뺀 나머지가 다 단원들이라는 건데 요 말의 뜻이 뭐냐면 요렇게 생긴 것과 그 각각들 요 뺀 것들에 대해서 요 단원들에 대해서 요쪽의 것도 그러니까 십자가를 뺀 나머지 것들 1, 2, 3, 4분면만 여기서는 단원이 되므로 모순이라는 거야. 근데 그게 복잡한 생각이 아니라 이 경우의 핵심은 사실은 정역도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해가지고 1, 0이랑 0, 1은 각각 다 얘네들 쳐다보면 0은 아니야. 물론 처음부터 1을 위해서는 얘는 0, 자명한 화는 아니어야 된다는 가정을 깔고 가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1, 0은 분명히 R1, 그러니까 얘네는 두 개 다 모두 다 0,0은 아니야. 맞습니까? 그런데 얘네 둘을 곱하면 곱해보면 0, 0이 되겠죠. 맞습니까? 1 곱하기 0, 0 곱하기 1은 0이었잖아요. 그거는 성질 우리가 증명했었죠. 그런데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0이 아닌 녀석 두 개를 곱해갖고 0이 된다고. 그럼 안 된다 그랬잖아. 정역의 뜻이 뭐였어요? 0이 아닌 거 곱하면 0이 아닌 게 돼야 되는데 0인 게 돼버렸네. 모순. 따라서 정역이 아니야. 알아? 잠깐만,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라, CF. 요 얘기 때문이야. 실수 R은 채죠. 다시 R은 채잖아. 맞죠? 그런데 쟤네 두 개를 그냥 직적으로 생각하면 이때는 채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네 둘에 대해서 연산구조를 복소수에 있는 걸 훔쳐오면 그때는 채가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하자면 직적이 아닌 다른 형태의 연산을 생각해야지만이 이 곱집합이 채가 되도록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해는 잘 기억해 두시기를. 오케이. 그렇죠. 그러니까 곱집합에서 직적으로 생각하면 채가 일반적으로 안 된다고. 아주 특별한 경우 빼고는 R1, R2가 뭐인 경우 그냥
0만 있는 그런 환인 경우. 그때도 근데 재미가 없잖아, 상황이. 맞죠? 오로지 0만 있으면 1은 0이라는 거거든. 그 상황들을 빼면 일반적으로는 채가 되도록 하려면 이와 같은 연산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직접을 계산하는 게. 그게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 다음 예제도 있어요. 그 다음 예제. 그 앞에서도 우리가 덧셈 군으로만 봐도 49랑 Z7 다액섬 Z7을 생각하면 얘네 둘은 동형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동형이 아닌 이유가 앞에 거는 순환군이고 뒤에 거는 순환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거 갖고 생각해도 돼요. 뭐냐면 앞에 거의 단원군하고 뒤에 거의 단원군을 각각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결론이 뭐냐면 여기에 단원군의 원소의 개수랑 여기에 단원군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카운팅을 해보시면 실제로 개수가 달라가지고 두 개가 동형이 아니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직접 해보시기를. 다음 프로포지션. 자, 직접과 관련되어 있어서 사실상은 아마도 내직접과 관련된 그 군에서도 나왔던 그 내직접과 관련된 그 얘기가 사실은 뭐 핵심이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주어진 환이 있을 때 환 안에 특정한 두 개의 아이디어를 잘 잡으면 그 환은 두 개의 아이디어로 분해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환 안에 있는 원소들이 어떻게 써지는지를 완벽하게 알 수 있다는 게 핵심이라서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R이 있고요. 이렇게 I하고 J라는 아이디얼이 있어요. 그 다음에 I하고 J는 말로 서술하겠습니다. 풍부하게 많아가지고 R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적당한 원소 꺼내면 R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갖고 올 수 있어요. 끝으로 만약에 I랑 J랑 공교롭게도 교집합이 0밖에 없어요. 물론 아이디얼은 덧셈 군으로서는 부분군이 되기 때문에 0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 오케이. 그래서 이 0을 포함하고 있는데 걔네들 중에 제일 작은 거예요. 그냥 0밖에 없는 거예요. 교집합에. 그럴 때 간혹 여러분들 이거 가끔 이걸 갖다가 공집합으로 쓰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덧셈군에 대해서는 부분군이니까 얘네 다 덧셈에 대한 항등원 0은 꼭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 자체를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요. 그럴 때 결론이 뭐냐면 함수를 I 외직적? 이번엔 용어로 그래요. 내직적. 그러니까 왜냐하면 R 안에서 전부 다 벌어지는 거예요. 에서 R로 가는 펑션을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IJ를 그냥 더합니다. 더해주면 얘가 뭐가 되냐면 사실상 F가 환동형 사상이랍니다. 오케이. 증명은 아예 뭐 별 얘기 없습니다. 구조 정리를 쓰는 거죠. 자, 스텝 바이 스텝 가겠습니다. 뭐부터 갈까? 뭐가 제일 눈에 띄나요? 일단 내 생각엔 이게 제일 먼저 띄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로의 함수다. 이게 가장 빨리 와닿는 것 같아. 어떻게 증명하냐면 arbitrarily R in the R은 이렇게 써짐으로 R은 어떤 I가 있고 어떤 J가 있어서 이렇게 써지겠죠. 그러므로 F의 요 I와 요 J에 대해서 R이 되니까 위로의 사상이다. 사상이란 말 아직 덜 했죠. 덧셈에 대해서 F의 R 플러스 R1, R2, S1 플러스 S2 얘네 연산 한번 해볼게요. 얘네는 뭐? R1 더하기 이렇게 하자는 거지. R1 더하기 R2, S1 더하기 S2 덧셈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함으로 이렇게 결합법칙 당연히 성립하는 써도 돼. 그러므로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F의 R1, 노테이션 무시했다. 맞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게 R1, S1
더하기 2S2제. 그래서 얘네가 R1S1 더하기 F의 R2S2. 나 뭔 소리 하는 거지? 덧셈에 대해서는 이미 덧셈에 대한 과항군인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덧셈에 대해서 저렇게 연산을 쓰는 거는 덧셈군에 대한 성질 때문에 성립하는 거라. 연산 구조가 보존되는 거는 당연한 얘기죠, 맞죠? 다시 하나 더 써야 돼. F의 R1 S1 플러스 R2 S2 이렇게요. 그죠? 정역에서 더한 게 여기서 더한 게 공역 가서 더해도 된다고 해. 오케이. 그다음 곱셈. 사실은 곱셈인데 R1 S1 곱하기 R2 S2 정역에서 곱하자는 거지. 이거 얘는 F의 R1 직접의 정의였지. R2 S1 S2 이거라. 얘는 R1 R2 더하기 S1 S2 이거지. 이렇게 써놔놓고 나면 이게 과연 이거를 각각 따로 보내는 거 있잖아. 이게 같아질 거라고 언뜻 보이지 않아. 맞죠? 근데 위로 한 칸 써볼게. 얘네 말 뜻은 뭐냐면 R1S1 R2S2잖아. 한 칸 더 써볼게. R1, R2, R1S2, S1R2, S1R, S1S2야. 알아? 그러면 얘랑 같아지려면 요 중간에 있는 게 0이어야 된다는 거죠. 알아? 그럴 리가. 잠깐만. R1S2 더하기 S1R2 얘가 뭔지가 궁금하죠, 맞죠? 근데 포인트는 이거야. S2는 분명히 J에 들어있는 거고, 맞죠? 이 R1이 뭐든지 간에 이 전체는 J에 들어있는 거라. 맞죠? 똑같은 요령으로 이게 J에 들어있잖아. 그럼 지금 가환 상황만 생각하기로 했으니까 아무 R2나 곱해도 여전히 J가 아이디얼이기 때문에 이 전체도 J에 들어있는 거지. 그러면 얘는 두 개를 합쳐도 J에 들어있네. 그래? 같은 원리로 상황을 바꿔서 얘네가 I에 들어있다라고 가정하고 I가 아이디얼이기 때문에 I에도 들어있다는 거지. 그러면 가정에 의해서 공집합이 아니고 뭐라고? 얘네는 0일 수밖에 없다는 거라. 얘가 0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지워도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공교롭게도 이 상황에서는 곱셈에 대해서 이런 아이디얼의 성질 때문에 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오케이. 노테이션. 그 1학기 때랑 또 헷갈리는데 그냥 강조하는 노테이션이라고 생각합시다. 저 문제 상황이면 R을 I 플러스 .J 혹은 그냥 트래디셔널 노테이션 이렇게 쓰기로 합시다. 일단 이게 진짜 같지 않다고. 여기는 순서상이잖아. 맞지? 같을 리가 없어. 근데 그냥 노테이션을 이렇게 쓰잖아. 오케이. 예를 들자면 이런 얘가 있겠죠. 요거 한번 볼까? Z12에서 I를 3, J를 4. 그러니까 이 Z12 안에 있는 3바제 혹은 4바, 바가 있어요. 그럴 때 쟤네들로 생성되는 아이디얼 두 개가 있어. 맞죠? 그럴 때 그 아이디얼이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라. I 플러스 J가 Z12가 된대.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3배에 곱하기 1바 4배 아니지 여기다 마이너스 여기다가 곱하기 1바 이렇게 하면 이건 1바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거 안에는 1바가 들어있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했잖아. 1이 들어있으면 이것 자체도 아이디얼이었잖아. 그러므로 어떤 걸 곱하더라도 되니까 여기 있는 거 다 곱해주면 들어가겠지. 즉 1호부터
얘를 포함하고 있잖아. 근데 정의에 의해서 이미 12에 포함되는, Z12에 포함되는 거이므로 I 플러스 J는 맞습니까? 아규먼트상 이게 핵심입니다. 요게 이름이 뭐였더라? 외주정리, 배주항등식. 그러니까 3하고 4의 특징이 뭐냐면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고요. 맞죠? 3의 예, 4의 예 해서 보면 된다고. 물론 이 상황에서는 문제 자체가, 상황 자체가 쉬우니까 그냥 이 I 역할을 하는 걸 다 써볼 수 있어요. 3, 6, 9, 12 이렇게. J 역할을 하는 걸 다 써볼 수 있어요. 0, 4, 8, 12? 그다음 뭐 있지? 3, 얘네 3으로 만들어지는 거. 예. 그 다음에 잠시만요. 4로 만들어지는 거. 4, 2, 8. 또 뭐 없나? 4, 3, 12. 4, 0, 4, 8. 마찬가지다. 0, 4, 8. 3배하면 12, 4배하면 16. 16은 얘를 읽어주면 4. 돌아오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0, 3 하면 그렇지. 요렇게 될 때 키포인트 이거네. 이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얘 이렇게 더하면 J가 얘 0하고 더하면 J가 다 들어있고요. 이쪽에서 0하고 더하면 이게 더 들어있어. 그런데 얘네들 중에서 얘네를 더하라고 하는 것 중에서 1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죠. 오케이. 그런데 요 4랑 9를 더하면 13. 그게 정확하게 두 개 더한 게 아이디얼인데 1이 들어있다고. 자, 1이라고. 그래서 그럼 다시 그 1에 대해서 계속해서 계속 반복해서 더해주면 그게 다 들어있겠죠. 맞죠?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디얼이 뜻 아니야? 아이디얼은 뭐야? 덧셈에 대한 부분환이었잖아. 그래서 덧셈에 대해서 계속 더해줘도 닫혀 있어야 되니까 다 들어있겠죠. 맞죠? 그래서 이것만 쳐다봐도 되더라라는 게 핵심이죠. 내가 이거 왜 굳이 썼지? 그것 때문에. 두 번째 조건 때문에 이걸 쓴 거죠. 뭐냐면 이렇게 써놔놓으면 명확하게 이 경우에는 I intersect J가 명백하게 0 말고는 없죠. 그래서 진짜 Z12는 이렇게 써도 된답니다.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더 일반적인 거는 여기도 얘를 갖다 놨어요. 이거에서 규칙성을 발견하셔가지고 진짜로 요 I하고 J를 자명하지 않는 걸로 선택해야 됩니다. 2번 문제 좀 얘기하고 있어요. 2번 문제.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ZN을 이렇게 쓰시는 건 의미 없다고. 0봐. 자, 이런 거 말고. 오케이, 반대로 말고 해.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는 거 말고. ZN 이렇게 쓰시는 거 말고. 그렇지 않은 두 개 내직적으로 써봐라. 이제 합성수입니다. 얘는 합성수. 오케이. 좋습니다. 합성수가 아니면 어떡하노? 여러분들 이거 조금 실제로 합성수인데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합성수인데 더 해야겠다. P 곱하기 Q 꼴 이렇게 써야겠다. P and Q는 서로서인 거 이렇게 가정 이렇게까지 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이건 여러분들 직접 빈칸을 채워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아까 나왔던 요 내직적 표현과 관련해서 늘상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 이, proposition, R을 이런 내직적으로 쓸 수 있다는 말은 같은 얘기로서 무슨 말인고 하니? 이미의 R인드 R에 대해서 R을 어떤 I와 어떤 J인드 J, J는 J, I에 있는 거로 쓸 수 있는데 유니크하게 쓸 수 있어요.
오직 하나씩만 꺼내갖고 쓸 수 있대요. 모든 거에. 그 같은 말이라 합니다. 어느 방향? 이 방향으로 일단 해줄까? 유일하게 쓸 수 있다는 말을 해주는 게 핵심인데, 첫 번째, 요렇게 임의의 것들에 대해서 저렇게 쓸 수 있는 거는 이 말에서도 있었잖아. 이미 R은 I 플러스 J라고 했으니, R은 I 플러스 J11. 이런 놈이 있겠죠. 가정에 의해서. 내직적 가정에 의해서. 그런데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표현을 갖고 있어요. I2, J2는 IJ에 들어있는 원소들입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이 등호 갖고 I2-는 J2, J2 이렇게 이항해서 한번 쳐다봅시다. 쳐다보게 되면 좌변을 보시면 얘는 I는 부분 환을 이미 이루고 있으니 들어있을 거고 들어있어요. 좌우변이 똑같은 건데 왼쪽은 I에 들어있고 오른쪽은 J에 들어있으니까 얘네가 어디에 들어있다? 인터섹트에 들어있어요. 근데 내직적의 정의에 따르자면 어디에 들어있어요? 0에 들어있는 거네요. 좋아. 그래서 I2는 같고요. J2-는 J1이랑 같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표현이 한 가지다 얘기. 반대로 이번에는 이렇게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있으면 이렇게 쓸 수 있더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는 이건 됐어. R은 I 플러스 J인 건 됐어요. 왜냐하면 이미 R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며. 맞죠? 두 번째 쟁점이 되는 거는 교집합이 궁금한 거야. I intersect J가 I가 들어있다 쳐봐. 그러면 이러면 I를 쓸 때 이렇게 쓸 수 있겠니? 혹은 이렇게도 쓸 수 있겠니? 맞죠? 근데 I가 이미 I에 들어있지만 J에도 들어있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 이건 J에 들어있잖아. 근데 I나 J는 다 아이디얼이지. 그래서 여기가 I에 들어있죠? 여기가 I에 들어있고 J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가정에 의하자면 우리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무슨 결론이 있냐면 정확하게 뭐라고 그랬어? 이 표현 자체를 한 가지밖에 못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I는 0일 수밖에 없다고요. 다시 말하자면 인터섹션에 뭐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0이어야 돼. 따라서 I intersect J는 0이다. 그래서 내직적으로 쓰는 거는 결국 말해주는 바는 집합으로 봤을 때의 강조점이 뭐냐면 뭐더라? R에 있는 임의의 원소를 I에 있는 원소랑 J에 있는 원소로 각각 써줄 수 있다는 말을 강조해서 쓰는 일종의 표현이라는 거죠. 내직적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예제를 하나 들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정수환입니다. 아까 지웠던 요거 Z12에 대한 상황하고는 또 다릅니다. 정수환 Z가 있는데 요거에 보면 I를 3으로 생성되는 아이디얼, J를 4로 생성되는 아이디얼을 생각합시다. 그러면 I 플러스 J는 Z가 됩니다. 아까 요런 가정을 만족한다고. 왜냐하면 왜 그래? 3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4 곱하기 1은 1이 I 플러스 J에 들어가 있고 I 플러스 J는 아이디얼이므로 arbitrarily 얘네에 대해서 이미 여기 Z 안에 있는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거라. 됐어요? 아이디얼의 뜻이 그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Z는 I 플러스. 근데 but 이게 다음 시간 강의 연장선상이에요. 소위 말하는 정수론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제 그 심도 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수론에 있는 걸 다시 또 증명할 겁니다. 뭐냐면 아까 상황에서 보시면 내직적으로 표현될 때는 인터섹션이 0밖에 없다 그랬는데 이 상황에서는 I intersect J를 해보면 3으로 만들어지는 아이디얼과 4로 만들어지는 아이디얼을 보면 어디에서? 정수에서 봅시다. 정수에서. 요거랑 다릅니다. 그래서 정수에서 보면은 여기 나타나는 거는 땅땅땅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0, 3, 6 이렇게 올라가고요. intersect 여기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0, 4, 8 딱딱딱 나가잖아. 맞죠? 그러면 얘네 두 개 인터섹션을 하면 자, 최소한도로 뭔 들어있더라? 12는 들어있더라. 사실은 인터섹션은 12의 배수로 만들어지는 것들인데 뭐 그 증명하는 거는 차차 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정확하게 I intersect J는 그건 아니다. 이건 아니야. 이게 아닐 때 우리 예전에 끝났어요. 이게 아니다. 우리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전히 궁금한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R 요 녀석 생각할 수 있죠. 얘가 아이디얼이니까 맞죠? 이 상환하고 요 상환하고 요 상환 사이에 이런 가정이 있으면 여전히 얘와 얘 사이에는 매우 좋은 관계가 있답니다. 그거를 다음 시간에 할 거고 그걸 그냥 우리가 명제에 이름을 붙이면 정확하게 중국인의 나머지 정도입니다. 뭐 여기서 다 증명을 할 겁니다. 뭐만 배주항등식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증명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배주항등식을 했던 이유가 다시 여기서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활용 문제 중에서 합동 연립 합동 방정식을 풀 때 보면 이제 그 정확하게 이 뭐죠 배주항등식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염분수를 이용해서 역원을 구하는 과정이 여기에 잘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걸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할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상황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다시 한번 더 summary. R이 I랑 J를 아이디얼로 갖고 있는데 if I plus J 매우 좋은 상황이라고요. 몇 번 말하지만 여기에 있는 임의의 원소를 I에 있는 원소랑 J에 있는 원소의 합으로 쓸 수 있다니까 논리를 보여는 그냥 그대로 하자는 거야. 여기 있는 원소를 쓰는 게. 근데 봐, 되게 강력한 게 뭐다? I랑 J랑 교집합이 뭐다? 0밖에 없어. 사실 그 현상이 이런 얘들을 쳐다보게 되면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얘는 아니야. 맞지? 이렇게 되기만 하면 그러면 R은 뭘로 쓸 수 있더라? 소위 말하는 직접으로 쓸 수 있어서 I에서의 이항연산과 J에서의 이항연산만 알면 결국 R에서의 모든 두 개의 이항연산의 구조는 다 안다는 게 이번 시간 후반부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